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인데요. 정원을 새롭게 꾸미고 개막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 오늘 저녁에 있을 개막식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의 호수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봉화 언덕은 순천만 정원의 상징이자 박람회의 대표 장소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곳곳에 꽃이 피고 있는데 이곳으로 오시면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봄꽃이 정원을 장식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정원도 10년 만에 새 단장을 하고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에 삽니다입니다. 도심 어디를 가도 정원이 있는 미래 정원도시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박람회 주제를 반영해 순천 도심 곳곳에는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엔 오천 그린 광장이 만들어졌고요. 바로 옆 1km 구간의 도로에도 잔디를 깔아 만든 그린 아일랜드가 조성됐습니다. 야간 경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호수 정원은 물론 노을 정원에서는 물길 바닥에 광섬유를 심어 만든 장관을 감상할 수 있고 도심 하천인 동천을 따라 멋진 야경도 선보입니다. 10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정원 박람회의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인데요. 입장권 사전 예매 금액이 이미 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엔 대국민 참여단 등 3만 명이 보는 가운데 개막식이 시작돼 순천만의 이야기를 담은 개막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번 정원 박람회가 공식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 남도는 가는 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왕인 문화축제가 4년 만에 막을 올렸는데요. 만발한 벚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 축제 현장을 최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분홍 빛깔을 한껏 뽐내며 거리에 흩날리는 벚꽃잎. 전남의 벚꽃 명소인 영암 왕인 유적지에서 4년 만에 왕인 문화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처음 이제 꽃놀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이 완전 만개한 것 같아서. 왕인 박사를 기리는 제사인 춘향제를 시작으로 축제장 주 무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흥겨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화려한 금동관에 백제 의복을 입고 축제장을 거니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이렇게 백제 옷을 입으면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600년 전 일본의 백제의 문화를 전파한 왕인 박사.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일본 간자키에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간자키 씨가 선물한 일본 전통 양식의 왕인무는 새 볼거리입니다. こちらの地域と私たちの地域の文化の交流、それと子どもたちの教育の交流というか、そういったものをぜひやっていきたいです。 왕인 박사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비롯해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성독대회, 서예와 사생대회 등 특색을 살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백미인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는 축제의 마지막 날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인물축제에서 컨텐츠 축제로 확장을 시켰고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돌아온 영암 왕인 문화축제. 예년보다 풍성해진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여수 오동도 음악분수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됩니다. 오동도 음악분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가요와 드라마 OST 등 20곡가량의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분수쇼를 선보입니다. 오동도 음악분수는 폭 45m, 높이 30m로 2005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제 광주에 도착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전 씨는 어제 KBS 취재진과 만나 광주에 너무 늦게 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 너무 늦게 광주를 찾아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오게 돼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광주를 계속 찾을 계획이며 5.18에 대한 공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5.18 진상 규명을 위해 가족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완벽한 진실이 밝혀지려면 저의 가족 모두가 앞서서 모든 죄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 씨를 알아본 광주 시민들은 용기를 내줘 고맙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광주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죄송합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부터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과 함께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5.18 당시 고교생 시민군으로 활약한 고 문재양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를 비롯해 총상 부상자 등을 만나 사죄를 구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 1년 사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강 시장은 지난해보다 4억 6천만 원 늘어난 10억 원을, 김 지사는 8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공직자는 136억 원을 신고한 황경화 광주 남구의회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이 성어기를 맞아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 야간 해상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서해상에 군산과 목포해경 소속 대형 함정 8척을 투입해 합동 운영전술 훈련을 진행하고 야간 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5척을 납포하고 담보금 1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자제 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울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명에 동참한 전남대학교 교수들은 모두 227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광주를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모두 반쪽으로 마무리됐다며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광주는 전체 13.1%인 677명, 전남은 12.1%인 1,1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업에 따른 여파로 광주 지역 97개 학교, 전남 지역 193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실시하고 광주와 전남 67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교육청 앞에서 임금체계 단일화와 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에 2월 전남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80건으로 1월 1,132건보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도 1,133건으로 1월 972건보다 17%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어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효과나 인구 유입은 확실치가 않은데도 산을 깎고 농지와 터전을 없애게 된다며 군공항 이전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대책위는 한평군이 허황된 개발 사업을 늘어놓는 찬성론자 뒤에 숨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하다 못해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이 27도로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까지도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구례, 광양, 순천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요즘 봄꽃들이 피어나면서 산행이나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불씨 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강진과 보성 등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화순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6도, 여수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무안 23도, 장흥 26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꽃나들이 즐기기 좋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